안녕하세요. 손의 날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작심삼일, 우리 모두 너무 잘 알죠? 하지만 100일 동안 한 가지 습관을 반복하면 진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 믿으시겠어요?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바꾸는 챌린지 100, 연매출 100억 사업가 우상권 작가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던 단 하나의 방식, 바로 100일 반복 루틴을 담아낸 책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행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하고 그걸 100일 동안 꾸준히 해내는 겁니다. 하루 10분 걷기,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말하기, 아침에 핸드폰 먼저 보지 않기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 하지만 그렇게 나를 움직이다 보면 진짜로 생각과 말투, 삶의 방향까지 바뀐다고 말해요. 특히 이 책에는 저자의 인생 경험이 녹아 있어서 배울 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해서 책 선물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딱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책을 읽고 소감을 남겨주시는 거죠. 고정 댓글로 저희 책성장 카페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서 행동에 옮기지 않으실까봐 챌린지 100일 달력 제품도 소개해 드립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끝내지 마시고 직접 행동으로 옮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고 100일 동안 체크하시다 보면 정말로 인생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럼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인생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을 반복해야 하는지 함께 읽어보시죠. 빼기. 완벽이란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채우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것을 빼는 일이다. 아내의 공황장애 치료법 중 정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정리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었다. 서랍 정리, 옷 정리, 방 정리 등 이런 행동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올바른 정리는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제거의 미학이라는 글들이 많이 나온다. 필자는 빼기의 미학으로 정리한다. 수년 전 허리를 삐끗해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 한의사가 다른 환자를 진료하면서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 한의사는 중국인으로 중국에서 한의학을 공부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꽤나 유명한 한의사였다. 그 중국인 한의사를 찾아온 환자는 자신이 평소 술, 담배를 많이 하니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지으러 왔다고 했다. 그 중국인 한의사는 한국인들은 몸에 나쁜 것을 많이 섭취하면서 몸에 좋은 것 또한 너무 많은 것을 섭취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했다. 침을 맞고 있던 나는 머리를 망치로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너무나 공감되는 말이지 않은가? 우리는 몸에 좋지 않은 온갖 것들을 섭취하면서 또 오래 살고 싶은 욕심에 몸에 좋다는 것이라면 온갖 것들을 섭취한다. 그때 그 중국인 한의사가 그 환자에게 가장 건강에 좋은 것을 알려드릴까요? 라고 하자 그 환자는 당연히 알려달라고 했고 그 중국인 한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당신이 더 이상 섭취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왔다. 그렇다. 몸에 좋은 것을 섭취하는 것보다 건강에 더 좋은 것은 몸에 나쁜 것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빼기의 미학이다. 우리는 더하기에만 치중하며 살아간다. 우리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습관들을 빼지 못하고 성공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만들려고만 애쓴다.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은 남을 향한 비난, 불평, 불만을 일삼으면서 우리는 행복에 도움이 되는 명상을 하며 행복을 되찾고 싶어 한다. 더하기 이전에 빼기를 잘해야 한다. 지금 당장 스스로가 간절히 원하는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무엇을 빼야 할지를 생각해 보자. 빼기의 미학을 알아야 더하기의 미학을 알게 된다. 챌린지 100 또한 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금연이나 저녁 야식을 먹지 않는 챌린지 100을 수행하는 챌린저도 있다. 이것은 분명 챌린지 100 프로그램을 통해서 빼기를 성공한 경우다. 더하기. 앞장에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을 빼는 빼기의 미학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 몸에 좋은 것을 섭취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더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위한 첫 번째 더하기는 취미다. 취미는 특기와 다르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취미를 더해야 한다. 단 나의 일이나 중요한 일상의 스케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취미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지만 핵심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큰 비용이 들거나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거나 체력적으로 너무나 무리가 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취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취미는 기본이 아니라 옵션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취미는 내 삶의 기쁨을 더해주는 옵션이다. 내 삶을 모티브로 영화 한 편을 찍는다면 주연이 아닌 조연 정도가 가장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조연이 없는 영화는 흥행할 수가 없다. 취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는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 치열함 속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애쓴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가끔씩 번아웃이 오면 모든 것을 놓아버린 채 현실에서 도피해버리기도 한다. 여태껏 힘들게 쌓아놓은 커리어도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많다. 주변에 번아웃이 오지 않았거나 번아웃이 왔을 때 빠르게 회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취미 생활이 있다는 것이었다. 스스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정적인 쉼을 통해서만 충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정신은 넉넉한 정적인 쉼을 보장받더라도 회복이 안 될 때가 참 많다. 정신적 충전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급속 충전이 된다.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든 오토바이를 타고 해변가를 달리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강아지와 산책을 하든 무엇이 되었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나의 일상에 더하기를 해야 한다. 취미 또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더욱 좋다고 한다. 취미를 가지는 것도 좋지만 그 취미를 꾸준하게 잘 키워나가는 것도 좋은 일이다. 잠시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체험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취미가 된다면 더욱 좋다. 취미 활동 또한 챌린지 100을 통해 수행한다면 그 취미는 더욱 실행력이 커지게 된다. 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위한 두 번째 더하기는 감사다. 감사는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느끼는 감정이다. 감사의 대상은 내가 믿는 신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 감사하면 모두가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과 행복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의 습관이 있다.
우리의 인생은 능력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던가. 필자는 군대 복무 시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빽빽하게 반복해서 적는 습관을 가졌었다. 그냥 이유 없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군 복무 시절 동안 수천 번, 수만 번 적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존재한다고 한다. 한 마리의 늑대는 긍정과 기쁨의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의 늑대는 부정과 불평, 불만의 늑대라고 한다. 어느 늑대가 더 빨리 자랄 것 같은가? 그 정답은 우리가 밥을 주는 늑대라고 한다. 긍정과 기쁨의 늑대는 감사라는 밥을 먹고 자라고 부정과 불평, 불만의 늑대는 당연함이라는 밥을 먹고 자라난다. 우리의 마음은 긍정과 기쁨의 늑대가 지배해야 한다. 감사는 긍정과 기쁨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자석과도 같다.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온갖 우주의 좋은 것들이 감사라는 자석을 통해 나에게 붙게 된다. 필자 또한 감사의 효력을 너무나 많이 느껴본 감사 체험가이기에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감사하라. 이유 없이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 그럼 감사할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 챌린지 100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수행자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며 수행한다면 챌린지 100은 당신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우리가 숨을 쉬고 맛있는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삶 그 자체가 감사다. 지금부터 챌린지 100을 수행하는 챌린저들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자. 큰 것에만 감사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감사다. 이처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감사하는 순간 충분히 감사할 만한 것들이 내가 가진 감사의 자석으로 붙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위한 세 번째 더하기는 좋은 습관이다. 나쁜 습관은 끊임없이 없애고 좋은 습관은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쁜 습관은 자라나는 손톱과 같아서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자라난다. 나쁜 습관은 방치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다. 반대로 좋은 습관은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누구나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지만 좋은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현자의 말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100% 믿어서는 안 된다. 역설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이지 진리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단 50%만 믿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믿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은 천성이 나태해지고 싶고 게을러지고 싶은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관성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인간은 쉽게 변화하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의무감이 부여되거나 위태로움을 느낄 때가 되어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저축이라고 당당히 말한다. 저축은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축을 할 수 있다. 저축도 능력이나 강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저축은 정말이지 100% 시스템이다. 즉, 꾸준히 일하는 사람 누구라도
저축이라는 시스템만 있으면 돈을 모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월급을 수령하는 바로 다음 날 고정 저축금이 빠져나가게 자동이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자신이 월급을 받아서 다른 곳에 쓰기도 전에 적금액은 자동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남은 금액으로 한 달을 보내면 된다. 누군가 적금을 넣고 싶은데 적금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이지 성실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적금이란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원하는 것을 실행하게 해주는 행동력을 강화시켜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이 바로 챌린지 100 프로그램이다. 자신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항목을 정하고 챌린지 100 프로그램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다. 필자 또한 챌린지 100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습관을 만들었다. 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위한 세 번째 더하기인 좋은 습관을 챌린지 100으로 만들어 보기를 바란다. 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위한 네 번째 더하기는 목표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오직 나의 목표에 의지하라. 아인슈타인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목표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 이 명언을 접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다. 행복과 목표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필자는 이 물음을 가지고 며칠을 생각해 보았다. 어느 순간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되었다. 아인슈타인이 왜 이런 삶의 명언을 남기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나의 목표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무엇이다. 즉,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에 의지하며 살라는 것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는 것이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인간관계는 그 언젠가 끊어지기 때문이다.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 모두와는 언젠가 헤어진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에게 의지하는 삶은 그 언젠가 상처나 허탈감으로 돌아오게 된다. 나를 바꾸는 챌린지 100이란 제목으로 책을 쓰게 된 필자의 동기도 이것과 일맥상통한다. 필자가 고민한 핵심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이다. 그 답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었다. 목표에 의지한다는 말 또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의미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챌린지 100이다. 여태껏 수없이 습관 만들기 프로그램이 책으로 소개되었지만 그 실행 성공률은 챌린지 100만큼 높지는 않을 것이다. 챌린지 100은 나의 목표를 이루어주는 핵심 시스템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반만 믿고 나머지 반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믿으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욱 중요하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적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챌린지 100 목록 또한 작성해보자. 당신이 간절히 이루고 싶은 그 목표는 챌린지 100을 통해서 더욱 쉽게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위한 다섯 번째 더하기는 명상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섭취하며 정보 비만인 모습으로 살아간다. 즉, 채우기만을 하다 보니 늘 과부하에 걸린다. 비움이 필요하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빼기의 미학과는 조금 다르다. 리셋을 통한 정화를 말한다. 컴퓨터도 주기적으로 리셋시켜 주어야 한다. 비움은 채움을 위해 중요한 작업이다.
인간은 하루 동안 3,000가지 이상을 인식하고 생각한다고 하지 않던가. 그래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명상은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리셋시키고 정화시켜 주는데 탁월한 도구가 된다. 필자 또한 잠들기 전에 꼭 명상을 듣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명상을 하는 것은 유익한 정보를 얻거나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머릿속을 비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명상을 통해 머리와 마음을 정화시키면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새록새록 생겨남을 경험하게 된다. 정화의 힘은 여기에 있다. 명상을 통해 정화를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게 된다. 명상을 할 때 미용고사를 속삭이면서 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보게 된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4가지 단어를 낮은 소리로 반복하면서 명상을 한다면 효과를 더욱 크게 보게 될 것이다. 명상 또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 꾸준히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다. 늘 그렇듯 핸드폰으로 하는 SNS를 통해 다른 누군가의 일상을 훔쳐보다 지쳐서 잠들기 일수다.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일을 한다거나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독자라면 반드시 하루 20분씩 명상하기를 챌린지 100으로 정하고 수행해 보라. 100번의 명상이 남은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른다. 이렇듯 챌린지 100은 어디서나 누구든지 실행력을 끌어올리는데 확실한 도구가 된다. 나만의 챌린지 100, 달력 만들기. 챌린지 100을 수행하는 챌린저들은 자기만의 챌린지 100 달력을 준비해보자. 챌린지 100 달력은 특별한 양식의 달력이 아니라 그냥 탁상용 달력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 달력에 일일 수행 여부를 OX로 표기하면 된다. 챌린지 100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가 반복할 행동을 정하고 100일 동안 100번을 수행하는 도중에 달성을 실패한 날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수행 누적 일수에 적립을 시킬 수가 없게 된다. 즉 11일째 날에 수행 달성을 실패하였으면 자신이 정한 페널티를 실행하고 챌린지 100 수행 일수는 전날의 10일째 날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날 달성해야 11일째 달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만 보면 챌린지 100이 과연 수행 달성의 실행률이 높을까? 라는 의문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경험해 본다면 그 의문은 사라질 것이다. 현재 필자가 만들어준 챌린지 100의 시스템으로 수행 중인 챌린저의 평균 수행률은 90%가 넘는다. 즉 100일 수행 중 90일 이상은 수행을 하고 추가 10일을 더해서 100번의 수행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90% 수행률이라는 것이 평균값이라는 것이다. 정확한 수치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30명의 챌린저가 모여서 챌린지 100을 수행한다면 그중 25명은 100% 달성을 한다는 것이다. 필자 또한 여태껏 수많은 챌린지 100을 수행해 왔지만 수행률은 100%였다. 물론 팀의 리더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팀원들의 수치만 봐도 분명 챌린지 100 프로그램은 그 어떤 습관 만들기 프로그램보다 수행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처럼 챌린지 100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는 수행에 실패하는 날이 있어도 그 다음 날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단지 수행에 실패한 날에는 자신이 정한 페널티를 수행하면 된다. 예를 들어 그 페널티를 멤버들에게 커피 돌리기를 정했거나 다음 날 2배의 양으로 수행하기를 정했다면 그대로 수행하면 된다.
아마도 페널티를 경험해본 챌린저라면 그 이후로의 실패 횟수는 현저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챌린저 달력을 만들어 달성 여부를 체크하다 보면 동그라미 쳐진 달력을 볼수록 성취감이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더욱 생겨나게 될 것이다. CRM 공식. 이 책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은 삶의 새로운 공식을 알게 된다. 그 공식은 바로 CRM이다. CRM 공식은 지속되는 반복은 결국 나의 것이 된다라는 뜻이다. CRM 공식을 기억하라. 이 책의 핵심 내용이다. 무언가를 손에 쥐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지속되는 반복뿐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저축을 지속되게 반복하라.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가? 자신의 분야의 연구를 지속되게 반복하라.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가? 운동을 지속되게 반복하라.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은가? 음식 조절과 러닝을 지속되게 반복하라. 누구나 지속되게 반복한다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목표를 이루는데 힘이 되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독자들이 그 문턱에서 포기를 하고 실패를 하는 이유는 반복이 작은 도움이 되는 정도라고만 생각해서다. 반복은 자신의 목표를 가장 빠르게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절대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그 반복을 실행시켜 줄 프로그램이나 도구가 없기 때문에 꾸준한 반복에 실패하게 된다. 반복을 실행시켜 줄 강력한 도구는 여태껏 존재하지 않았다. 챌린지 100 프로그램 시스템을 적용시켜 자신만의 챌린지 100을 만들어보라. 이제 당신은 챌린지 100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느끼며 당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게 될 것이다. RAS와 챌린지 100의 만남. 우리의 뇌에는 망상활성계라는 것이 있다. 망상활성계는 뇌의 각성이나 흥분, 집중 등에 관여하는 신경기관이다. 의학계에서는 쉽게 RAS라고 부른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힘이 더욱 커진다고 한다. RAS는 내비게이션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경로 분석을 스스로 해낸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해당하는 여러 정보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독자 여러분이 포르쉐 911 자동차를 갖고 싶다고 RAS에 저장해 두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이후로 길가에 포르쉐 911만 지나가면 의식적으로 쳐다보게 될 것이다. 더욱 재미난 사실은 그 이후로 당신의 눈에는 미디어에서든 길가에서든 너무나 많은 포르쉐 911을 쳐다보게 된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당신이 샤넬백 중 신상 모델을 점 찍어 두어 당신의 RAS에 저장이 되었다면 그 이후로부터 당신의 눈에는 그 신상 샤넬백을 더욱 자주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일종의 알고리즘이 우리 뇌에서도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RAS의 내용을 저장할 경우 RAS에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 그것은 불명확한 것과 부정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저장할 때 경치 좋은 곳이라고 입력한다면 내비게이션은 인식을 못할 것이다. 서울시 강남대로 777이라고 쳐야 정확하게 인식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저장해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돈 많이 벌기 식의 내용은 RAS에서는 인식과 저장이 안 되고 2년 뒤 현금 1억 모으기와 같은 구체적인 것이어야 우리의 RAS에 저장이 된다는 것이다. RAS가 인식할 수 없는 두 번째는 부정적인 내용이다. 저장하고 싶은 내용 중 not이 들어가면 인식과 저장이 안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담배 피우지 않기 같은 내용은 인식이 안 되고 금연으로 6개월 보내기와 같은 내용만 인식이 되고 저장이 된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RAS에서 내용이 저장되면 경로는 스스로 찾아준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RAS와 챌린지 100을 잘 조합한다면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최고의 도구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RAS에 저장해 둔 뒤 그것을 이루는 데 영향을 주는 행동을 설정하고 챌린지 100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복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1억을 모으고 싶다면 1억이라는 숫자를 RAS에 저장을 하면 1억을 어떻게 실현시킬지 경로를 분석하게 된다. 지금보다 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줄여 저축 시스템을 갖추는 경로가 분석되면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행동과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챌린지 100 목록으로 정하고 수행력이 가장 높은 챌린지 100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복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당신이 가슴 뛰게 원하는 목표를 당신의 RAS에 저장하라. 그리고 경로 분석이 완료되면 챌린지 100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복하라. 그리고 당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라. 미래 상상하기. 우리 몸속에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낄 때 나오는 대표적인 행복 호르몬 중에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있다. 이 호르몬은 심리적으로 기쁘거나 여유로움을 느낄 때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이다. 누구나 자주 느끼고 싶은 매력적인 호르몬이다. 하지만 옥시토신과 세로토닌보다 더 자극적인 기쁨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다. 이것은 도파민이다. 도파민은 좀 더 자극적인 기분 상태에 폭발적으로 분비가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을 때나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를 달성했거나 이루었을 때 폭발적으로 분비가 된다.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의 행복 호르몬이 중간 레벨의 브랜드라면 도파민은 값비싼 명품 브랜드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좀 더 자극적이고 흥분된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도파민이 미래에 대한 좋은 상상을 할 때도 분비가 왕성히 일어난다는 것이다. 우리의 감정은 과거와 현재의 기억으로만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현재 내가 느낄 수 있는 좋은 감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당신은 미래를 얼마나 생각하는가? 지금 당신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의 모든 감정이 미래로부터 끌어당기는 것임을 알고 있는가?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상상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마치 이룬 것처럼 상상한다면 잠시나마 흥분과 기쁨이 이어질 것이다. 이 또한 미래로부터 끌어당긴 감정이다. 이처럼 만일이라는 상상으로 당신의 감정은 기쁠 수도 두려울 수도 있다. 걱정을 관리하는 걱정관리법에도 능숙해야겠지만 우리는 기쁨을 관리하는 기쁨관리법에도 능숙해져야 한다. 미래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있다. 즉, 미래라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면 그곳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판매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그곳에서 당신이 선택한 것을 장바구니에 담아오게 되고 그것이 당신의 감정과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당신은 미래라는 마트에 가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적어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담아오기 바란다. 그리고 덤으로 도파민이라는 명품 호르몬 또한 함께 얻어오기를 바란다. 이렇듯 당신이 좋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삶의 큰 동기부여를 가지게 될 것이다.